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을 이전한 것은요,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중앙지방에서 무임 목사가 2년이 됐기 때문에 단임 목사의 자격이 된다는, 청빙의 자격이 된다는 것도 무임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사례를 받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왔고, 제 총리 발언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저희 지방에도 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총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실제로 어느 교회는 교단 탈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방회가 이 일을 고민하는 가운데에 먼저는 이 두 가지 단임 목사 청빙의 건과 그리고 지방에 이전의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총회 대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얘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과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지방의 안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잘못된다는 그것을 전제하에 그 교회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베델교회 의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베델교회가 아니고 그 중앙지방이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베델교회 인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중앙지방회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베델교회 입장을 듣는 게 좋을까요? 중앙지방 입장을 듣는 게 좋을까요? 묻겠습니다. 중앙지방회를 듣고 베델교회 상을 받는 게 편하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안선홍 대의원 한번 발언해 주시죠. 그 말씀. 제가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네, 안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지방의 안선홍 목사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회장님께서도 베델교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불법적인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캐나다 지방에서 얘기하셨던 거는 다 이제 인정이 됐다라고 전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캐나다 지방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게 캐나다 지방의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중앙지방회에서도 이게 불법적인 부분, 편법적인 부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늘 일상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곳시에 부목사님이 특별한 결격사가 없으면 교회 성도들은 정서적인 측면에 익숙한 면에서 부목사님, 담임 목사, 세월령님들이 사실 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항상 교단 탈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 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인데, 전 중앙지방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캐나다 지방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방지방에서도 이유는 있으셨겠지만 절차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베델교회에서도 전문 목사님 제가 처음 뵙고 장로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캐나다 지방도 교회를 돕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반차고. 그래서 저는 중앙지방에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와 또 사과의 말씀을 베델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다시 캐나다 지방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럼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든지 부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법을 지키면 교단 탈퇴의 문제가 있어도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법은 좀 지키는 게 맞다. 그래서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하는, 어쨌든 현실은 받아들이되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안 목사님 그대로 되시고요. 네. 지금 중앙지방 베델교회 설명을 듣자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지방 듣고 베델교회 듣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입니까? 네, 저는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총회장님께서
절차적인 문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과 얘기도 하셨으니까 탄핵을 이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탄핵이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걸 제가 계엄을 선포하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지방에서도 이런 입장에 있어서 디펜드한다는 입장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그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사과의 말씀으로 해서 이 문제 종료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교단 탈퇴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은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되는 거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우리 안선홍 대의원의 발언을 참고하고 그러면 중앙지방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또 배들교에 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방 김경수 회장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지방회장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델교회 건으로 총회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까봐 회의가 오늘 하루잖아요. 그래서 총회장님하고 법제부장님하고 또 심리부 여러 목사님께서 지난 실행위원회 총회 준비를 위하여 14명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심리부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때 총회장님하고 법제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와이 총회가 하루인데 이 건 때문에 회의가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안건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총회 오기 전에 사전에 중앙지방이 캐나다 지방을 방문을 해가지고 총회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방회로 돌아가서 저희 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도 드렸고요. 부서기까지 제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델교회 방문하는 그 날이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하루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만나자. 그리고 양측 지방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캐나다 지방에서 임원들이 제가 저희 지방에서 건의한 내용을 업세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중앙지방에는 베델교회 담임목사 청빙 그리고 지방에 가입하는 모든 문제가 불법이다.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셔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에 박정현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회장들끼리라도 만나자. 제발 만나서 우리 총회장님하고 법제부장님하고 심리부 여러 어르신 목사님들의 총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맞춰서 가야지만이 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회장끼리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정현 회장님도 이 문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왔거든요. 제가 먼저 총회장님하고 우리 법제부장님하고 또 여러 심리부 어르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이 시간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문제로 배의원 여러분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는 베델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떠나겠다고 저희 지방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교회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지방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는 베델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또 규모가 있는 그 교세가 있는 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로 가면 저희 선결교대에 큰 손해라는 그런 인식하에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들이게 됐고요. 작년에 저는 금년에 회장이고요. 작년에 우리 김주동 목사님께서 지방 회장도 하셨고 또 7인 목사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는 우리 김주동 목사님께서 프로세싱을 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 대원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다고 생각해서요. 김주동 목사님 나오셔서 이 문제는 잠깐만요.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통상회의에 내놓겠다고 심의위에서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의원권을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저희 중앙지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지방회장, 캐나다 지방회장의 그동안의 사용 설명이 있었고요. 중앙지방회장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찬반 세 분을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안선홍 대표처럼 참 좋은 발언을 해서 감사합니다. 배들교회 잠깐만. 배들교회 들고 잠깐만요. 배들교회 선. 지금 배들교회 듣는다고 했으니까 배들교회 들어요. 네, 배들교회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배진섭 장로입니다. 개교회 문제를 총회 플로어에 이렇게 내놓게 해서 대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용서를 바라고 용납을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공교롭게 지금 시무장로 혼자서 지난달까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모르는 면도 많이 있었고 또 한쪽 면만 듣고 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치우친 면도 많았습니다. 단지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까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향한 꾸중이고 교회를 향한 질타였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감사하게 잘 받고 대의원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결교단 안에서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다 지방과 중앙지방 베델교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갈까요? 안선홍 대변 나오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목사님께 시키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베델교회 장로님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지방에서 아까 지방회장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의 역사 있는 교회가 타교단으로 가는 거가 안타까우니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도 해당 지방의 입장과 판단이 있으면 아마 거꾸로 놓으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캐나다 지방 이야기 일리가 있고요. 가령 저도 제가 사임하는데 부목사 이렇게 있어서 되면은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랬을 때 반박을 들으시면 나가겠다, 타지방으로 가겠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있어도 해당 지방의 입장과 교단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중앙지방에서 그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논의가 있더라 하더라도 전 분명히 그 부분을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부분을 지금 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베델교회에서도 지금 사과를 하셨으니까 중앙지방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시면 저희 와이키키 해변도 좀 가고 싶고 그런데 이 문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네.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좀 이런 사과를 좀 해주시면 캐나다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좀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안선홍 대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중앙지방, 네. 사과만 하고 베델교회를 지금 현 중앙지방에 있을 수 있도록 그냥 그건 또 용인을 해주시는 방향에서 네, 안선홍 대의원의 발언은 캐나다와 중앙지방과 베델교회의 사과를 받고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중앙지방의장 김경수 대의원 네, 말씀해주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안선홍 대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앙지방회가 베델교회를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캐나다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캐나다 지방에 연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서로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또 여러 대원 여러분들 계신 데서 저희 중앙지방회가 베델교회를 가입함으로 인하여서 이 중요한 시간에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규 대의원 아까 신청했는데요. 말씀해주세요. 장영규 대의원 아까 발언권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발언해 주세요. 동부지방의 제일교회 장영규 목사입니다. 우리 안선홍 목사님께서 잘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안건으로 해서 일단 캐나다 지방에서 법을 지키면서 베델교회의 후임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칭찬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앙교회 입장에서는, 중앙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캐나다 교회를, 베델교회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했듯이 이렇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캐나다 지방회하고 상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캐나다 베델교회가 그동안 일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교단에 큰 어려움들을 줬는데 이 일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캐나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에게 2~3개월이라도 지나는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 지방에도 만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베델교회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중앙지방에서 가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상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되 캐나다 베델교회 이 목사님에게 2개월간 근신의 기간을 주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영규 대의원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되 2개월의 근신 기간을 주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인정하게 하다 그런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캐나다 허정기 대의원 나오시겠습니다. 통상의 그 김재유 국법에
캐나다 지방의 대의원 허석기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캐나다 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또 책임을 느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의장님께 발언권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5월 25일 전 캐나다 중앙지방회장 김주동 씨가 캐나다 지방회장 허춘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베델교회가 중앙지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절차를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로 결과를 통보함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다른 지방으로 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러한 청원이 그쪽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 중앙지방회장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캐나다 지방회장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면 덕스럽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야만 했는데 일체 무시하고 도둑이 가서 몰래 무엇을 훔쳐오듯이 중앙지방회로 가입식을 했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재작년 서울총회에서 텍사스 지역에 있는 모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그것이 호소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상회의에서 지방회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그 관계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통상회의에서 인주를 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한 교회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방회로 옮겨야 될 경우에 그 결정을 총회 대의원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교회에서 윤석형 목사님께서 싫다고 해서 남서부 지방에 싫다고 해서 본인 모든 것 들고 캐나다 지방에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몰래 가서 지방에 가입식을 그 교회에 가서 하고 허락했다고 공포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희는 한 교회가 다른 지방으로 소속을 하게 되면 설령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중앙지방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이 총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든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고 나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도둑처럼 가가지고 몰래 가입식을 하고 캐나다 지방회장한테는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캐나다 지방에서 재작년 9월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저는 몬트리올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토론토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베델교회를 방문해서 베델교회 앞에 나오셨던 배진섭 장로님 그리고 그 이희준 목사 그리고 거기에 원로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 원로 장로님 또 부목사님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저희는 베델교회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우다가 안 돼서 이 분위기가 혹은 관계가 나빠져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리고 그 목사님을 잘 서도록 해야 될 특별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회의 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허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A 지방회에서는 헌법 때문에 못해주는 일을 B 지방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총회에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법이 이 지방에서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저 지방에 가면 되느냐고요. 그리고 베델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중앙지방회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중앙지방회하고 중매를 선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 9월에 캐나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베델교회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허천의 목사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발언 시간이 예. 지금 종료됐거든요. 예,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초를 드리고 예. 또 이런 안건은 지금 저희가 오늘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초를 드리고 다음 분 발언에도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30초 안에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총회장님은 여기 발언대에 오셔서 7부를 발언하셨습니다. 예. 자, 그때 허철의 목사님이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1년 동안 이희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있도록 하십시오. 베델교회는 이희준 목사님 1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십시오. 1년 동안 베델교회가 보호받도록 캐나다 지방에서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1년 뒤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 취임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에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했을 때 이어서 노라고 발언한 사람이 이희준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A 지방에서 B 지방으로 옮겨가는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총회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 취임에 관한 것은 그 다음 절차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캐나다 허정희 대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두 분 더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아니 여기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중앙지방 김주동 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네, 우선 중앙지방의 김주동 목사입니다. 나오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우리 허정기 씨가 나오셔서 사실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의원들이 판단하시는 데에 잘못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초에 제가 베델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방의 가입도 이렇게 두드려 받고 있지만 어려워서 우리 중앙지방에 좀 가입을 좀 청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묻고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그 가입 청원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지방의 총 원로 목사님부터 전부 임원회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베델교회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델교회는 캐나다 지방회를 이미 탈퇴한 상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우편물이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전부 증경총회장님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벌써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도세가 큰 교회가 이제 30-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그 교회가 오줌이나 답답하면 이제
성결 교회 총회장님한테도 여러 번 투서를 보내가지고 성결교회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그런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회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지방에 하고도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또 어쨌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총회하고 개교회하고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베델교회 정식으로 가입 청원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또 캐나다 지방에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캐나다 지방에 하고 뭐 있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서류를 받았을 때는 캐나다 지방회를 탈퇴한 근거, 우편물 모든 몇 월 며칠자로 통보한 근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캐나다 지방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우리 중앙지방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거, 이런 모든 사실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원회의를 5월 23일 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면 그럼 우리가 캐나다 지방회하고도 사이를 좋게 원만하게 유지해 가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5월 25일 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허정기 씨가 사실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5월 25일 날 제가 제 카톡에 정확한 그 통화 날짜 모든 저기가 다 돼 있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청원을 베델교회로 받았는데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허천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베델교회가 우리 지방에 탈퇴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도 있고 그 내용을 3자대면 통화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지방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손을 떠났습니다. 중앙지방회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게 기분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 목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화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또 6월 3일 날 저희가 모든 지방의 회원들이 다 모여서 가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의하고 인사부에서 모여서 김수동 목사를 베델교회 치리 목사로 파송을 하고 또 파송받은 제가 가서 직원에 인도하고 또 법을 다 찾아가면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까 법을 찾아가면서 직원에 인도하고 또 사무총에 인도하고 또 청빙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광고 내고 청빙 절차에 따라서 투표하고 다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바로 이렇게 시간이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허정희 씨가 불법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권 해석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유권 해석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어줬냐면 총회 선교부의 결의 없이 개교의 마음대로 소속 지방회를 바꾸는 일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법제부에서 유권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법에 개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해서 다른 지방회로 옮기고 이거에 대해서는 법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법제부에서 결론이 총회 선교부의 결의 없이 지방회를 마음대로 타 지방의 소속 교회를 해당 지방의 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제부 답변이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교회를 살리고 또 개교회와 총회를 이어보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있고, 저희가 결의할 때는 언제든지 베델교회가 캐나다 지방회하고 관계가 화합된다면 돌려보내자라는 단서까지 달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중앙지방. 고맙고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네, 김주동 대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복잡은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은요 더 복잡해지고요. 우리 한 번 더 얘기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아니 앞에 이병기 목사님. 예, 나오십시오. 네.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병민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약속한 대로 3분 들었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렇게 정결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간식도 먹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캐나다 지방의 이병민 목사입니다. 결자해지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의견을 신청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총알하지 않는다. 이걸로 갈 거냐? 아니면 나폴레옹권이 될 수 있어요. 나폴레옹에게 한 여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다 하는 얘기죠. 내가 다 해봤다. 보도 내려보고 말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심지어 때려보기도 했는데 안 된다. 한 가지는 안 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근데 여기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근데 자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 송사가 있어야지만 돼요. 송사가 없이 자비를 무조건 베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중앙지방에서 어차피 중앙지방에서 다시 캐나다로 지방으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미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법도 살고 우리도 은혜가 있는 청소년가 되고 자비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서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장로가 사무정의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임명할 때는 저기를 해야 된다. 다 맞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교회를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힘들게 할 거냐? 그것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그럼 우리 캐나다 지방에는 어떻게 할 거냐? 캐나다 지방에도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 지방의 나름대로 수고를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캐나다 지방에는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딱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의법 처리하는 것으로 허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 중앙지방에서는 하면 됩니다. 대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신으로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어쨌든 그 지방에서 하는 일이니까 캐나다 지방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입니까? 이해입니까? 남부서부지방 김병호 목사하고 법제부장이라서 아까 그 유권에서 의뢰한 거에 대해서 김두종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유권 해석 사항 중에 분명히 중앙지방의 목사가 베들교로 와서 사무총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의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이거를 다룬 데서 보니까 핵심은 아주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베델교회가 교회를 그 지방회를 탈퇴하는 것을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지금 탈퇴한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 부교육자가 자동 사임인데 유권의 해석을 무임 목사라고 해줬지만 무임이 뭡니까? 없을 무, 임지가 없다는 뜻인데 이희준 목사님은 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요 풀타임으로 거의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원들이 그 본질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런 길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 장영규 대의원의 그 말씀의 취지도 옳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상회의에서 이것을 징계를 다루는 것은 이 자체가 이것은 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적법한 어떤 그 절차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희준 대의원과 아까 배진석 그 대의원 두 분의 대의원권은 이번에는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잠시 몇 번 서 계세요. 잠시만요. 그러면 건의안을 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건의로 내주세요.
우리가 양쪽 지방인데 제가 마저 죽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거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고요. 하셨고 중앙지방에도 그걸 표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에서 열매도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 두 분의 대의원은 대의원권은 이번에는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을 안건 예 자, 우리 김병호 대의원의 캐나다 그 배진석, 그 다음에 이희준, 그 다음에 최상봉 세 분에 대한 대의원권은 이번에 주지 않고 유보하기로.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가는 걸 지금 발언에 건의해 주셨다. 뭐죠?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합니까? 네, 그러면 세 분의 의견이 있는데요. 중앙지방 입장, 그 다음에 캐나다 지방 입장, 그 다음에 안선홍 대의원의 입장, 그리고 법제부장, 또 우리 김병호 대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의원권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2시간 동안 원로 목사님들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분 드리고 정확하게 11시 5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청합니까? 10분간 정리하겠습니다.